재난 기사를 긍정적인 면에 맞춰 보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토로하면서 논란은 거세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 MBC 뉴스투데이 충북이 방송됩니다. 떨리는 내일 MBC와 상업네요. MBC. 폭염을 식히는 에어컨이 이제는 보편적 복지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하지만 혜택을 못 보는 사각지대가 여전합니다. 환경부가 부기소각장 주민건강 2차 조사 추진을 발표했지만 불신은 여전합니다. 주민들이 전면 재조사를 촉구하며 영정을 들고 단체 행동에 나섰습니다.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진보 교사단체가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이대로 가면 교육의 질이 떨어질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농경지를 성토하면서 산업 폐기물을 섞어 매립한 업자가 흙값의 30배를 손해배상으로 물어주게 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소식입니다. 어제 충북 코로나19 발생 현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신규 발생 확진 환자는 33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청주 18명, 단양 4명, 음성 4명, 괴산 1명, 증평 1명, 옥천 3명이 확진됐습니다. 충북 누적 환자는 3,606명, 충북 누적 사망은 71명입니다. 소각장에 밀집한 청주시 북이면에서 주민 60명이 암으로 숨진 원인을 규명하라는 대정부 시위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주민 건강에 문제가 있는 건 맞는데 이게 소각장 때문이라고는 말을 못한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오히려 기름을 부었습니다. 논란 끝에 환경부가 연장조사를 결정했는데 주민들이 이번에는 암으로 숨진 가족과 이웃의 그림자 영정을 들고 또 환경부를 찾았습니다. 심춘만 기자입니다. 소각장이 3개나 물려있는 청주 북이면 주민들이 환경부 정문을 막고 앉았습니다. 이번엔 마을에서 폐암 등 각종 암으로 숨진 가족과 이웃들의 그림자 영정을 들고 왔습니다. 주민 건강과 소각장의 연관성을 입증 못했다는 지난 5월 환경부 발표에 대해 이 많은 죽음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며 거듭 항의하러 온 것입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어떤 동일한 병에 의해서 만약에 사망을 하게 됐다면 당연히 원인이 있을 거고 그 원인을 규명해야 되는 것이 관련 기관의 책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부터 소각장에 면죄부를 주려던 게 아니었냐며 정부의 강한 불신도 드러냈습니다. 엉터리로 샘플이 다 조사가 끝나지도 않는데 결과를 서둘러 발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무엇이 무서운가? 환경부가 5년 더 연장해 2차 조사를 결정했는데도 오히려 주민들이 단체 행동에 나선 건 이런 불신 때문입니다. 인근 폐광산이나 산업단지까지 2차 조사 대상에 넣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하자 소각장을 대신할 희생양을 찾는 거냐며 강한 의구심을 드러냈고 1년여의 선행조사에서 10억 원을 썼는데 앞으로 5년 예산이 고작 2억 원이라며 제대로 할 의지나 있는 거냐고 따졌습니다. 민간 소각장이 어찌됐든 있어야 되니까 이런 민간 소각장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환경부의 의도가 아닌가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환경부는 1차 조사의 연장 보완이라며 예산보다 중요한 건 시간이라고 반박합니다. 그때는 77가지 종류의 전반적인 조사를 진행했었습니다. 문제가 되었던 2가지 물질, 카드뮴과 다음 방향조 탄화수소에 초점을 두어서 진행하기 때문에 선행조사에 비해서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고 환경부는 주민 반발을 고려해 주민과 환경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조사를 설계한다는 방침이지만 주민들은 불신 해소 노력이 먼저라고 맞서 오는 9월 조사 재개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고등학생들도 대학생처럼 원하는 과목을 골라서 들을 수 있는 고교 학점제가 2025년에 전면 시행됩니다. 충북의 고등학교들도 준비 작업에 한창인데 정작 교육 현장에서는 교사들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쉬는 시간마다 3355 수업받을 교실을 찾아가고 다른 반 학생은 물론 다른 학년 학생들도 함께 수업을 받습니다. 각자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해당 교실로 옮겨 다니며 수업을 듣는 고교 학점제입니다. 이동하면서 수업하다 보니까 같이 관심 있는 과목에 같은 친구들이 모여서 수업을 할 수 있어서 그런 점이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고교 학점제가 오히려 수업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과목이 대폭 늘면서 일부 학교에서 일본어와 지구과학 교사가 컴퓨터 코딩 수업을, 영어와 수학 교사가 보건 수업까지 담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동료 교사들한테 물어본다든지 인터넷에서 검색한다든지 해서 모르겠어요. 자신감 있게 학생들한테 당당하게 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죠. 정교조 충북지부가 고등학교 교사 6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66.2%가 고교학점제 추진 중단을, 31.2%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또 고교학점제로 인한 어려움으로는 수업 준비가 73.9%로 가장 많았고 생활 지도와 시간표 작성, 유대감 없는 수업 환경, 과목 개설 협의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교사들의 반발이 커지면서 전교조 충북지부도 고교학점제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고교학점제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앞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충북을 포함해 4곳만 추진하고 있는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일반고 전체 확대 방침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선도 연구학교의 전면 실시를 자신들의 화려한 성과로 포장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충북교육청은 즉시 폐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도교육청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전국적으로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이 4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더 이상 늦출 수는 없다는 겁니다. 또 연구선도학교 지정으로 고교학점제 도입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들도 미리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연구선도학교를 반드시 운영을 해서 미리 사전에 그런 부분들을 찾아내가지고 우리가 조치를 통해서 2025학년도에 본격적인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교사와 교육당국의 상반된 입장이 확인된 상황에서 앞으로 고교학점제 추진 과정에서 적지 않은 갈등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청주의 한 헬스장을 중심으로 연쇄 확진이 이어졌습니다. 청주시는 지난 20일 확진된 한 20대의 동선을 파악해 가족과 지인 등 접촉자는 물론 같은 헬스장 이용객을 상대로 선제 검사를 벌인 결과 어제 만 10명을 비롯해 사흘 동안 모두 16명이 무더기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대 복귀 전 검사를 받은 군인을 비롯해 헬스장과 무관하게 무증상 상태로 선제 검사를 받은 4명이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어제 하루 청주에서만 18명이 확진됐습니다. 한범덕 청주시장은 브리핑을 자청해 470여 개 체력 단련 장업 모든 종사자에게 오늘 25일까지 자진 PCR 검사를 받도록 권고하고 이후 불응한 종사자들은 강제 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도우미발 집단 감염으로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졌던 청주시내 노래방에 최고 1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이 지원됩니다. 청주시는 지난달 4일부터 집합금지 명령으로 최장 2주까지 강제 휴업에 들어갔던 노래방 715곳을 대상으로 휴업기간 한 주당 50만 원씩 손실보상 성격의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하고 다음 달 열릴 제65회 청주시 의회 임시회에 관련 예산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단 방역수칙 위반이 적발된 4개 업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난달까지 청주 노래방을 중심으로 확산된 코로나19 연쇄 확진자는 모두 80여 명입니다. 기록적인 무더위가 찾아온 올 여름, 누구보다 고독과 폭염, 이중고를 겪는 홀몸 어르신들의 여름나기가 걱정되는데요. 이젠 에어컨이 생필품으로 자리 잡아 홀몸 어르신들에게 무료로 에어컨을 달아주는 복지 사업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선풍기에 의지해 찜통더위를 나는 노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채원 기자입니다. 낡은 주택에서 홀로 사는 변모 할머니. 75평생 처음 갖게 된 에어컨을 틀고 시원한 마루에 앉아 한글 공부를 합니다. 지자체가 이달 초 창문형 에어컨을 무료로 달아준 덕분에 올여름은 한시름 덜게 됐습니다.
지병으로 바깥 활동이 쉽지 않아 그동안은 선풍기 한 대와 씨름하며 더위를 버텨왔습니다. 하루에 물도 몇 번 끼얹어 더워서 그래서 나 불편하지 뭐. 저녁에 잘 때 더워서 문 열어놓고 자고. 변할머니처럼 올해 에어컨 복지 혜택을 받은 기초생활수급 대상 홀몸 어르신은 충북에서만 93명, 전국적으로는 320명에 이릅니다. 하지만 여전히 더위와 사투를 벌이는 홀몸 어르신이 적지 않습니다. 원룸에 5년째 혼자 살고 있는 이건전 할아버지는 찜통 같은 집에서 선풍기 하나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집안 온도는 34.8도.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한 달 전엔 더운 열기라도 내보내려 환풍구를 직접 달았습니다. 35도까지가 이제 고비. 35도 좀 넘으면 이제 견디기 힘들어요. 돈 때문에 뭐 달고 싶어도 그게 되나요, 어디. 이러다 보니 찜통 집을 피해 무더위 쉼터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노령연금 30만 원이 한 달 수입의 전부다 보니 에어컨 사는 일은 포기한 지 오래입니다. 뜨거워서 아무것도 못한다고. 여기 댕기들 못해 더워서도 너무 뜨거워갖고. 그것도 내가 못 사고서는 그냥 선풍기만 쓰는 게서. 폭염은 3년 전 자연 재난으로 분류될 만큼 점점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보는 게 취약계층이거든요. 100% 모든 분들한테 다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어떤 예산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과거엔 사치품으로만 여겨졌던 에어컨이 이제는 보편적 복지 대열에 합류했지만 아직도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사각지대는 여전합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친환경 농사를 지으려고 흙을 샀는데 플라스틱, 생활쓰레기, 시멘트 같은 산업 폐기물이 섞여 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농민에게 엉터리 흙을 팔아다가 되레 30배를 물어주게 됐습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50대 부부는 6년 전 친환경 방울토마토 시설하우스를 지으려고 논을 성토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흙을 공급하는 업체에 1,0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3천여 제곱미터 면적의 논에 6천여 톤의 새 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친환경은커녕 작물을 심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견본으로 보여줬던 흙이 아니라 플라스틱 호스, 건축 자재물, 폐콘크리트 같은 산업 폐기물이 잔뜩 섞여 있었습니다. 짜바라가 튀어나와 있고 전선줄이 막 나와 있고 막 바닥에 그냥 시멘트 덩어리들 뭐 해가지고 잡석, 화강암 잡석 같은 거 그런 게 바닥에 그냥 쫙 깔려 있더라고. 그때부터 지루한 법정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업체가 공사대금 소송을 제기해 흙값 1,000만 원을 받아갔지만 이번에는 흙값의 30배를 농민들에게 물어줄 처지가 됐습니다. 형사재판부가 진행한 현장 조사에서 자갈 3,000톤과 시멘트 39톤, 폐기물 7톤이 나온 것을 근거로 2심 민사재판부는 농민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폐기물 더미 농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드는 억대 비용에 그동안 농사를 짓지 못한 영농손실금 비용까지 총 3억 3천여만 원을 손해배상하라는 이 판결을 대법원이 확정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앞서 형사사건 1심 재판부는 흙은 문제가 있지만 공급업체가 문제의 흙을 어디서 언제 반입했는지, 실제 불법 매립이 맞는지 입증되지 않는다며 업체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파이프까지도 준비를 다 해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되는 바람에 무척 힘들고 돈이 어느 정도 나와야지 우리가 이걸 흙을 파서 다시 새 흙을 받아서 친하게 농사를 질 건데 지금 아직 가다보다 적도 없고. 흙 1,000만 원어치를 팔았다 되레 30배를 물어주게 된 업체 측은 원청과 하청업체로부터 흙을 받아왔을 뿐 이런 흙인지는 본인도 몰랐다. 억울하다는 입장으로 법정 다툼은 아직 현재 진행형입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충북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개발사업 관련 입찰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충북개발공사 직원을 입건하고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증거물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는 단계라며 구체적인 피의자 신분과 혐의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지난 5월에도 비공개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혐의로 충북개발공사 직원을 입건하고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도내 이륜차 운전자들의 교통법의 위반율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충북본부에 따르면 지난 19일부터 이틀간 청주 시내 3개 교차로에서 이륜차 785대 운행 실태를 관측 조사한 결과 교통법규 위반율이 42%에 달했습니다. 위반율은 배달 이륜차가 일반 이륜차보다 15%포인트 높았고 위반 행위별로는 신호위반, 인도주행, 역주행 순으로 많았습니다. 최근 3년간 충북에서 발생한 이륜차 교통사고 사상자는 71명으로 올해는 상반기에만 12명이 숨졌습니다. 충청권 리포트입니다. 대전시는 그동안 50년 된 대전 산업단지를 빼면 마땅한 산업단지가 없었는데요. 대전시에 산업단지가 잇따라 조성될 예정이어서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세종시와 맞닿은 대전시 유성구 안산동 일대. 이곳 167만 제곱미터 부지에 첨단 국방산업단지가 들어섭니다. 사업 추진 6년 만에 국토교통부의 산업단지 지정 계획을 승인받아 산업단지 조성의 첫 단추를 꿰습니다. 특히 주민들의 95%가 산단 조성 동의서에 서명할 정도로 적극적이었습니다. 그간 세종시로의 인구 유출로 마음이 많이 아팠는데 다시 인구가 유입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산 국방산단에는 가까운 국방과학연구소를 중심으로 로봇과 무인 항공기, 적외선 카메라 등 국방 관련 업체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산업단지가 순조롭게 조성되면 오는 2025년 말까지 이곳에 국방 관련 기업 70여 개가 들어서게 됩니다. 벌써 150여 개 기업이 입주 의사를 밝혔는데 산단 조성으로 생산 유발 효과 2조 6천억 원과 일자리 15,000개가 생길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전시에는 안산 국방산단에 앞서 오는 2024년까지 서구 평촌동 84만 제곱미터 부지의 산업단지가, 장대동 일대 7만 3천 제곱미터의 도시첨단 산업단지가 각각 조성됩니다. 지난 5월 공사를 시작한 서구 평촌 산업단지는 제조업에, 장대 산업단지는 첨단 센서 산업에 특화된 기업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제조업, 센서 산업, 첨단 국방 산업 등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많은 기업들을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시는 대덕 연구개발특구와 가까운 전민 탐립지구와 대동 금탄지구에도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청주시가 안전한 어린이 공원 조성을 위해 모래놀이터 청소 작업을 진행합니다. 대상은 청주 지역 어린이공원 75곳에 있는 모래놀이터 11,700여 제곱미터로 지난 3월에 봄철 청소 작업에 이어 올 여름과 가을까지 3차례에 걸쳐 청소 작업이 이뤄집니다. 모래 청소는 담배꽁초와 유리조각 같은 이물질을 제거한 모래를 솥하고 다시 모래를 뒤집은 뒤 살균 처리하고 소독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청주시는 앞서 3월부터 2달 동안 진행된 모래 청소 작업을 한 모래에서 기생충은 단 한 건도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영동의 SK 연수원을 건립이 본격 추진됩니다. SK 주식회사는 어제 영동군과 연수원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오는 2024년까지 학산면 도덕리 일원에 270억 원을 투입해 교육시설과 숙박시설, 숲속 체험존을 갖춘 연수원을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SK는 또 지역 관광과 축제, 특산물 홍보와 지역 주민 고용을 약속했고 영동군은 상수도를 비롯한 기반시설 조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SK 연수원 공사는 이르면 내년 6월부터 시작됩니다. 진천군이 안전 취약계층인 홀로 사는 노인 가정에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를 확대 시행합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게이트웨이, 응급호출기, 출입감지기, 화재감지기, 활동량 감지기 등을 설치해 응급상황 시 119에 자동으로 신고하는 시스템입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기관인 노인복지관 응급관리요원이 모니터링으로 돌봄 대상자의 응급상황에 신속한 대처가 가능해집니다. 진천구는 상반기 395가구의 장비 설치를 마쳤고 하반기에 300여 대를 추가 보급할 예정입니다. 금강유역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간디스토마 조사가 이뤄집니다. 영동구는 이번 달 말까지 금강유역인 황간과 심천, 양산면 주민 가운데 검사를 희망한 700여 명을 대상으로 간디스토마 검사를 진행하고 감염이 확인되면 완치될 때까지 치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영동구는 간디스토마는 간에 상처를 줘 심하면 담과남을 유발한다며 민물고기는 절대 날것으로 먹지 말고 조리할 때도 철저히 소독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아덴만 해역 파병 근무 중 코로나19에 감염돼 보은의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청해부대원들에게 지역 주민들이 응원과 온정을 정했습니다. 보은군 장완면 서원리 주민들은 생활치료센터로 사용되는 사회복무연수센터 정문에서 군과 합동지원단 대표에게 200만 원 상당의 격려품을 전달하고 쾌유를 기원했습니다. 서원 계곡이 위치해 여름철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지역인 만큼 매출 손해를 감수해야 하지만 주민들은 국가 수호를 위해 헌신한 장병들을 위해 생활치료센터 개소를 수용했습니다. 한편 지난 19일부터 운영하고 있는 보은의 생활치료센터에는 200여 명의 청해부대원 경증 확진자가 입소해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올해 청주공예 비엔날레 공식 파트너가 됐습니다. SK하이닉스는 어제 청주 공예 비엔날레 조직위원회와 공식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3천만 원 상당의 비엔날레 입장권을 구매했습니다. 조직위원회는 비엔날레 기간 광고 노출과 개막식을 비롯한